혹시 요즘 무설탕, 저당, 제로라고 써있는 음식들 안심하고 드시나요? 설탕 안 들어갔다니까 건강하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무설탕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더 무서운 함정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설탕보다 10배 더 위험한 이것입니다. 달지도 않고 당 성분도 거의 없는데 이걸 매일 섭취하는 분들이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병원에 오세요. 놀랍게도 대부분 저는 단 거 안 먹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검사해보면 혈당 수치가 마치 매일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처럼 튀어올라 있죠. 왜 그럴까요? 그 무설탕, 저탄수화물 음식 속에 인공 감미료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공 감미료가 바로 제가 설탕보다 10배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에이, 그건 그냥 단맛 내는 첨가물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맛만 내는 게 아니라 뇌를 속이고 인슐린을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인공 감미료를 자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2~3배 높습니다. 게다가 이건 한두 번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그게 문제예요. 커피 믹스, 다이어트 탄산, 무설탕 젤리, 심지어 건강식이라 믿었던 단백질 음료까지. 이런 제품 속 인공 감미료가 우리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혈당은 정상인데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당기고 머리가 띵하다는 분들. 그런 분들의 식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제로 음료, 무설탕 간식을 매일 드시고 계세요. 이게 바로 몸을 서서히 중독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단맛은 안 먹었지만 뇌는 먹었다고 착각하는 상태. 그러면 인슐린이 헛되이 분비되고 혈당이 떨어지면서 또 단 걸 찾게 돼요. 결국 설탕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더 강하게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설탕 중독이에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설탕을 끊었는데도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 그 진짜 원인을 아는 겁니다. 인공 감미료가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뇌혈관관이 동시에 무너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무설탕의 함정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단맛을 느낄 때 뇌는 그 즉시 포도당이 들어온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인슐린이 분비되죠. 혈당을 낮춰야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실제로는 설탕이 아니라 인공 감미료라면 어떨까요? 단맛은 느꼈는데 혈당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즉 뇌는 먹었다고 믿는데 몸은 에너지를 못 받는 상황. 이때 뇌가 혼란에 빠집니다. 포도당이 안 오는데? 그럼 더 달게 먹어야겠다. 그 순간 식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제로 콜라 마시고 나면 오히려 짭짤한 거, 달달한 거 더 찾게 되죠. 이게 바로 인공 감미료의 첫 번째 문제예요. 뇌의 보상 시스템을 교란시킨다. 두 번째 문제는 장내 미생물이에요. 우리 장 속에는 100조 개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균들이 혈당 조절과 면역 기능까지 담당하는데 인공 감미료는 이 균들의 균형을 깨버립니다. 특히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는 좋은 균을 줄이고 나쁜 균을 폭증시켜요.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 초기 단계로 가게 됩니다. 2022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정확히 이 과정을 밝혔습니다. 실험쥐에게 인공 감미료를 먹이자 3주 만에 혈당 조절 능력이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건 감미료 자체엔 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당이 없어도 당뇨가 생긴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간의 지방화 문제예요. 단맛이 들어오면 간은 에너지가 들어왔구나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포도당이 없어요. 그럼 간은 혹시 모르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지방을 더 만듭니다. 그래서 인공감미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비알코올성 지방간 비율이 높습니다. 이건 특히 60대 이상에게 더 치명적이에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 해독이 안 되고 몸 전체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피로감, 기억력 저하, 혈압 상승까지 이어지죠. 결국 인공감미료는 칼로리가 0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몸을 속여서 망가뜨리는 0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탕보다 10배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설탕은 그래도 우리가 먹는 걸 알고 조심하지만 이건 모르게 조용히 매일 조금씩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난 단 거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 그 이유를 현실 속에서 확인하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거 안 먹어요. 근데 검사해 보면요. 혈당, 간 수치, 중성지방 다 높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식습관을 물어봅니다. 커피는 어떻게 드세요? 저는 무조건 제로 콜라요. 간식은요? 단 건 안 먹어요. 대신 무설탕 젤리나 프로틴바 정도요. 딱 거기서 문제를 찾습니다. 첫 번째 환자 이야기예요. 62세 여성 평생 당뇨 없이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었어요. 퇴직 후 건강 챙긴다고 식단을 완전히 제로푸드로 바꾸셨대요. 제로 음료, 무설탕, 요구르트, 다이어트 젤리. 3개월 뒤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너무 피곤해요. 머리도 멍하고 입이 마르고요. 혈액 검사 결과 공복혈당 138.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그분은 설탕은 끊었는데 왜요? 하셨어요. 제가 식단 일지를 보니까 하루에 제로콜라 2캔, 젤리 1봉지, 프로틴바 하나, 겉으로는 건강식인데 그 안에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K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맛 삼총사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혈당과 인슐린을 교란시키는 삼총사예요. 두 번째 환자는 70세 남성입니다. 평소 소식하고 술, 담배도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하고 손이 저려요 하고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당화혈색소 7.2. 이미 당뇨 진단 기준을 넘었죠. 이분도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는 밥도 적게 먹는데 왜요? 식사 후 음료를 물었더니 밥 먹고 제로 사이다 한 잔 마십니다. 물보다 속이 편해서요. 그게 매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30캔. 즉 매일 감미료를 3, 4종씩 섭취한 셈이죠. 결국 그분의 당뇨 원인은 제로 사이다였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충격적인 사례예요. 58세 남성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던 분이었어요. 단 걸 피하려고 커피를 스위트너 넣은 아메리카노로 바꾸셨대요. 이건 설탕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스위트너 사카린 아스파탐이 섞인 제품이었어요. 6개월 뒤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문제로 내원하셨습니다. MRI에서 경미한 소혈관성 치매 초기 패턴이 보였죠. 이분은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인데 뇌혈관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감미료에 의한 미세 염증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아스파탐을 장기간 섭취한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약 3배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세 분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단 건 피하려고 인공 단맛으로 바꿨다. 그게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 겁니다. 이걸 착한 설탕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설탕은 피할 수 있었는데 감미료는 믿고 계속 먹으니까요. 게다가 인공 감미료는 뇌의 단맛에 대한 내성을 키웁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단맛을 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로 음료,
한 잔이 결국 단 거 폭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감미료가 어떤 이름으로 숨어 있는지 마트나 편의점에서 피해야 할 제품명과 라벨 구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감미료 안 먹어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라벨만 제대로 안 본 것뿐이에요. 오늘 영상 보신 뒤에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 단어들을 딱 보면 무조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성분표에서 피해야 할 이름 5가지. 1. 아스파탐, 2. 수크랄로스, 3. 아세설팜 K, 4. 사카린, 5. 네오탐. 이 5가지는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 5대장이에요. 라벨에 무설탕, 제로 당 0g이라고 써 있어도 이 5 중 하나가 들어있으면 그건 당은 없지만 인슐린은 자극하는 음식입니다. 특히 커피 믹스, 제로 음료, 단백질 쉐이크, 요구르트, 간편식 소스. 이 5 카테고리가 가장 많이 함정에 빠집니다. 두 번째, 대체 가능한 안전한 단맛 3가지. 1. 스테비아.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예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고 혈당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2. 에리스리톨. 과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당알코올이에요. 칼로리도 거의 없고 장내 세균에 영향이 적습니다. 3. 몽크프루트. 최근 연구에서 항산화 효과까지 입증된 감미료예요. 이 3가지는 천연 감미료지만 하루 총량은 스테비아 기준 1일 3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건 없습니다. 세 번째, 커피와 음료 습관. 커피는 스위트너 넣지 말고 진짜 블랙으로 처음엔 쓴맛이 낯설겠지만 2주만 지나면 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탄산이 당기신다면 탄산수와 레몬즙 몇 방울. 조합이 제로콜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달달한 간식이 생각날 때는 사과 반쪽 견과류 한 줌. 이렇게 하면 혈당 급상승을 막으면서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네 번째, 라벨 읽는 습관. 마트에서 제품 뒷면 보실 때 성분표에서 감미료 또는 스위트너라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 오른쪽 괄호 안을 보세요. 거기에 아스파탐, 수크랄로스가 있으면 패스. 스테비아, 에리스리톨이면 오케이. 딱 이 한 줄만 기억하세요. 감미료 확인하고 아스파탐 있으면 노. 마지막으로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도 인공감미료, 정제 전분 향료 조합이면 그건 설탕보다 위험한 3단 콤보입니다. 이건 혈당뿐 아니라 뇌와 간, 장, 혈관까지 동시에 공격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감미료로 인한 인지력 저하와 혈관 염증이 훨씬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감미료를 피하는 법을 배웠다면 반대로 단맛을 건강하게 되찾는 법. 즉 단맛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7일 회복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실제 환자들에게 써본 단맛 재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알았다면 이번엔 어떻게 단맛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직접 권하는 7일 단맛 리셋 프로그램 이대로 따라하시면 일주일 만에 혀가 리셋됩니다. 1일차 숨겨진 단맛 찾기. 첫날은 내가 무심코 먹는 단맛을 찾는 날이에요. 커피 믹스, 간장, 케첩, 요거트, 심지어 김치 속 설탕까지 전부 적어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은 것도 다 기록합니다. 이게 진짜 단맛 지도예요. 의외로 대부분의 분들이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이상 단맛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2일차 제로 음료, 스위트너 전면 중단. 오늘부터는 제로 콜라, 무설탕 음료, 다이어트 젤리 전부 중단합니다. 처음 3일은 힘들 겁니다. 두통, 피로감, 단계 미친 듯이 당기죠.
하지만 그건 뇌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에요. 중독이 빠지는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3일차 혀 리셋 훈련. 이날은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 2리터 이상. 그리고 식사 중에는 단맛 없이 신맛, 짠맛, 쓴맛을 골고루 느껴보세요. 혀의 감각이 깨어나는 시점입니다. 이때 블랙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단맛 중독이 훨씬 빨리 줄어요. 4일차 천연 단맛으로 대체. 입이 너무 심심할 때는 사과 반쪽, 딸기 3알, 고구마 반 개 정도 괜찮습니다. 이건 천연당이지만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씹어서 먹는 것. 씹을수록 뇌가 충분히 달다고 인식합니다. 5일차 단맛 없는 아침 루틴 만들기. 아침에 제일 먼저 마시는 게 중요해요. 당분이 들어간 음료나 커피 대신 따뜻한 물, 레몬즙, 소금 한 꼬집. 이 조합은 간 해독을 도와주고 단맛 욕구를 낮춰줍니다. 이걸 3일만 하면 아침 단맛 욕구가 절반으로 줄어요. 6일차 단맛 대신 포만감 자극. 단맛을 찾는 이유는 에너지 부족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아침 달걀 2개, 점심 두부 닭 가슴살, 저녁 생선이나 콩 반찬.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단맛 생각이 훨씬 덜 납니다. 7일차 단맛 없는 하루 완성. 이날은 단맛 0을 목표로 합니다. 물, 밥, 국, 반찬 전부 본연의 맛으로 입이 심심하다고 느껴져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정상화의 신호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단 음료를 봐도 너무 달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오면 이미 뇌가 회복된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7일 루틴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제 제로콜라 맛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단 게 그립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진짜 회복이에요. 자, 이제 단맛을 끊고 나면 몸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도 궁금하시죠? 실제로 단맛 중독을 끄는 환자들의 변화, 즉 몸과 혈당 그리고 뇌 기능의 회복.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맛을 끄는 뒤 우리 몸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저는 이걸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직접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 여성입니다. 매일 제로콜라 2캔, 요거트 하나, 스위트너 커피 3잔. 이게 일상이었어요. 제가 7일 루틴을 권했더니 처음엔 웃으셨어요. 이거 끊으면 인생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주 후 혈액 검사에서 변화가 나왔습니다. 공복혈당 132에서 106, 중성지방 285에서 164, 몸무게 2.3kg 감소. 무엇보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라고 하셨어요. 단맛을 줄였더니 밤에 숙면이 되고 아침 피로가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 59세 남성 환자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하루에 스위트너 커피 5잔씩 드셨던 분이에요. 그분도 단맛 끊기 프로그램 시작 후 3일 동안은 짜증, 피로, 두통이 심했죠. 그걸 단맛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를 버티고 나니 일주일째부터 신기하게 식욕이 반으로 줄었어요. 한 달 후 체중은 4kg 줄고 허리둘레가 5cm 빠졌습니다. 예전엔 저녁에 과자 없으면 잠이 안 왔는데 이젠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나요.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예요. 70대 초반 남성 당뇨 전 단계로 5년째 지켜보던 분이었어요. 혈당 수치가 늘 120 전후에서 멈췄었죠. 그런데 단맛 완전 금지 4주 후 공복혈당 102, 당화혈색소 6.0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당뇨 진단 기준 아래로 돌아온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인지력 테스트 점수가 24점에서 29점으로 상승했습니다. 단맛을 끊었더니 뇌가 깨어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설탕이나 감미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인슐린 회로를 회복시킨 결과예요. 인공 단맛에 길들여진 뇌는 항상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합니다. 그걸 끊으면 뇌가 진짜 포만감과 에너지 감각을 되찾아요. 그게 바로 젊은 뇌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에요. 실제로 2023년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단맛 섭취를 줄인 그룹은 4주 후 집중력, 기억력, 수면질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그룹에서 효과가 가장 컸어요. 뇌 MRI로 보면 단맛을 줄인 사람의 해마가 부종이 줄고 신경 연결이 강화된 게 보입니다. 즉, 단맛을 끊는 건 혈당 조절만이 아니라 뇌 회복 치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완벽하게 끊지 않아도 줄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하루에 제로 음료 2캔에서 1캔, 스위트너 커피 3잔에서 1잔. 이렇게만 줄여도 인슐린 민감도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즉, 완벽이 아니라 감소가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단맛이 내 몸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체크리스트와 단맛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맛에 중독된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부터 짚어볼게요. 혹시 아래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단맛 줄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단맛 경고 신호 7가지. 1.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꼭 달게 마신다. 2. 식사 후 1-2시간 지나면 어김없이 단게 당긴다. 3. 단 음료를 안 마시면 피곤하거나 집중이 안 된다. 4. 자주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다. 5. 피부가 푸석하고 염증 트러블이 잦다. 6.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손끝이 저린다. 7. 자꾸 깜박깜박하고 말이 잘 안 떠오른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이미 몸이 감미료당 중독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몸은 일주일 안에 확실히 달라집니다. 1. 제로 음료 대신 레몬 탄산수. 당 0g 문구에 속지 마세요. 그건 감미료 100%입니다. 그 대신 탄산수에 레몬즙 몇 방울만 넣어도 훨씬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2. 커피 스위트너 끊기. 커피 믹스 스위트너 저칼로리 시럽 전부 아웃. 쓴맛에 다시 적응하는데 딱 2주 걸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블랙커피가 오히려 더 향긋하게 느껴질 거예요. 3. 단맛이 당길 땐 단백질과 물. 단게 당길 땐 몸이 당이 아니라 에너지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땐 물 1컵 달걀 하나 혹은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뇌가 안정되고 단맛 욕구가 사라져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혀와 뇌가 이미 깨어나고 있을 겁니다. 설탕보다 10배 위험한 음식, 그건 바로 매일 우리가 믿고 먹는 인공 감미료였어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뇌를 속이고 혈관을 병들게 하는 조용한 독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이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단맛을 끊는 순간 노화의 속도가 늦춰진다. 피부가 맑아지고 수면이 깊어지고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단맛을 줄이는 건 결국 몸을 젊게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설탕보다 10배 위험한 음식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한 줄 요약. 설탕보다 10배 위험한 건 우리가 믿고 먹는 인공 단맛이다. 단맛을 끊는 순간 몸은 젊어진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건강정보 제가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